자, 헌재에서 8건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음.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켜진 거? 꺼야지. 켜놓고 있어 계속. 초반에 켜놓으려고.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난 진짜 이거 견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지금.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야당이잖아. 그리고 그 민주당이 법에 없는 걸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법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탄핵안이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조차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가만히 냅둬요? 탄핵시켜야지.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상민을 탄핵시켰는데 그게 물론 뭐 인용이 안 돼서 이상민이 복귀한 거는 뭐 헌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해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복귀시킨 거는 아쉽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정치가 뭘 도대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좀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야당의 권한이라는 게 얼마 없거든. 뭐 탄핵안도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 그렇지. 아니 당장의 대통령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굉장히 막강한데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거든. 지금 막 미국 봐봐. 그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뭐 셧다운제다. 공무원들 임금 못 준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없어. 준예산을 뭐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태까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 그럴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치. 야당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임 정치는 누가 하나? 그렇게 묻고 싶어. 그래. 그럼 뭐 야당이야. 니들이 잘 하던지. 그래. 또 어이가 없는 게 본인들이 잘 하지도 못해 놓고서 심지어 지금 자꾸만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의 판단을 가지고서 하는 그 해석들의 영역도 보면은 좀 과도한 확대 해석의 흐름들이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난 근데 이런 확대 해석에 대한 거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건 난 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헛소리를 굉장히 뻔뻔스럽게 하니까 저들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럴싸한데? 라는 그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그 계엄의 정당성을 헌재에서도 이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 기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굉장히 많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언론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평론가들이라든가 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저렇게 계속 희망 회로를 지지자들한테 돌리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이 파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지지자들의 분노와 결집을 더 크게 불러일으켜서 조기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걸 계속 지원 사격하고 있잖아. 애초부터 뭐 무리한 시도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헌재가 이걸 단호하게 기각을 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한술 더 떠서 보수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 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야권을 얘기하나 나 들어가서 봤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지? 혹시 설마 우리 공화당 이런 데 아니야? 민주당 뭐 관계자 이런 얘기 나오면 나 진짜 그 누군지 밝혀낸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새미래 민주당 거기 그 원내정당도 아니야 지금.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낙연의 사당화된 집단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인데 새민주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민주당이 함부로 휘두른 칼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의 계엄의 정당성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내란의 힘 이중대다 이런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뭐 어쨌든 내부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야권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창당하면서부터 저런 기조를 유지해 왔던 곳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찍기 싫다고 해서 윤석열 찍자고 했던 그 집단도 거기 들어갔었잖아. 아니 고작 탄핵 뭐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들을 탄핵했다고 해서 내란까지 한 사람 대통령은 뭐라고 실질 것이며. 그러니까 아니 이 탄핵을 하는 도중에는 직무가 정지되잖아.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해당 부서가 마비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 아니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애초부터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책임질 일도 없었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정황상은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맞잖아. 근데 그들로 인해서 정지된 것이 야당 탓이다. 난 이거 좀 과하다고 봐. 맞아. 야당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지. 그렇지. 나는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 헌재의 판결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에 대한 것들을 안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이 뭐야? 헌법 수호 목적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뭐 탄핵소추권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명확하게 그 판결문에다가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 왜냐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수치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사실 이걸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영훈이 너도 얘기했지만 명분이라든가 또는 법적 절차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 너무나 명확한 그 탄핵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매우 충분하게 모여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법적 절차 매우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뭘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했고 자기가 뭘 해왔는지 자기가 뭘 했는지 회광반조했으면 좋겠어.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보고 그치. 지가 한 거를 좀 돌아봐라. 아니 도대체가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뭐 자꾸 이상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다 똑같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 그럼 책임을 누가 지냐? 그래, 책임은 누가 지냐. 그리고 또 하나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는 막 멘탈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한 소리들은, 아니 그 결국은 이 야당 측에서의 탄핵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아니 적법 절차를 따른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냐고. 재밌는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지금 이러한 그 헌재에서의 기각 사유, 판결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추정컨대 사실 저들이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큼 이 헌재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매우 100% 나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윤석열 파면 선고에도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번에 그 탄핵 8인에 대한 그 기각 사유 내용들을 보면 이창수 등 검사 3인의 경우에는 김건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의문이 든다. 헌재도 명확하게 이걸 달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은 아예 그냥 밀어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헌재를 인정하면 이것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헌재 이야기는 그거잖아. 사실상 그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었고, 약간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썼다 그거잖아. 김건희에게 너무 뭐 혜택을 베풀었자 그거는 너무 명확한 거니까. 그치. 이거는 사실 특검으로 밝혀야 돼. 특검의 원래 취지가 이런 걸 밝히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최재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에 대한 거를 헌재에서 이것도 확인해야 될 그 내용들, 위법성을 좀 충분히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어.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재 그 파면 심리와 이 다른 이제 탄핵을 받고 있는 그 8인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란 말이야.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이런 문제들인 거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걸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다른 영역에서의 이야기들을 같은 걸로 묶어서 쟤네들도 탄핵 기각했으니까 우리 대통령님도 탄핵 기각시켜줘야 되더라 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그 요건에 일단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이 사건들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의 요건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7년에 이제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게 결국은 뭐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완벽하게 종식하자.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
그런 것인데 이 정신으로 개정되고 꾸려졌던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바탕의 정신을 무시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뭐 결국에는 다음 주가 되면은 이 극우라는 사람들이 그 있잖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기운이 차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단계다. 어차피 그치. 윤석열은 끝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아니 자꾸 그 구구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란은 왜 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것 말고도 위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고, 그치.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강도가 약간 주춤하다가 옆에 있는 거울을 깨먹었어. 그거는 뭐 사실 형사법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헌재에서는 명확한 사안들만 다뤄도 탄핵 사유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지. 그렇지. 전환길이 왜 국회 토론회 하나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라는 이 내란과 외환 행위로서 이 결국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란 외환 행위가 없었으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말고는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박근혜 때 뭐 내란 외환 행위에서 탄핵된 거 아니거잖아. 아니, 그 명확한 위헌적 헌법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 집단에서는 오만 가지로 이제 법도 모르면서, 심지어 그 탄핵의 중대한 어떤 사유와 요건들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거를 퍼뜨리고 있는 것도 보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맹신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의 주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이게 생각이 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문제라고 봐.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 뭐 어쨌든 그래봤자 헌법재판소가 존재의 의의를 뒤집지 못한다. 어차피 파면은 이루어진다. 된다. 하지만 짜증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